2분 정도 남았습니다. 양시장은 무난하게 1% 훌쩍 넘는 상승으로 거래 마무리 질 예정입니다. 오늘장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일간 흐름, 이 분봉 차트 놓고 보시면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의 고점이 2시 20분 구간에 동일하게 이 양시장 나타났는데요. 장 초반에 보합권 출발 그리고 9시 구간대 한껏 탄력 높여서 고점을 좀 쭉쭉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그리고 10시 이후에 약간은 좀 횡보세 그리고 오후에 한 번 더 레벨업 이런 식으로 계단식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오늘장입니다. 따라서 종가도 거의 고점 부근 예상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장중 고점이 2,499포인트입니다. 2,500선 갈듯말듯 했는데 여기까지 한 번에 좀 갈 수는 없었나 봐요. 현재 지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로는 1% 정도 오른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2,494선 근처에서 이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좀 대체적으로 상승권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초반에 잠시 좀 마이너스권 나타내기도 했었지만 이내 극복해내면서 유가증권 시장 오늘 고점 부근 1%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현재 전거래일 대비 1.71% 상승하면서 812.75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역시나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장 재차 800선 위로 올라서는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양시장 양봉을 예쁘게 만들어냅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 굳이 아쉬운 점을 꼽자면은 거래대금도 양시장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한 6조 원가량 각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점차 더 많아지는 모습으로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아직까지는 이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가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중소형주들은 다소 좀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한동훈 장관 관련된 인맥 쪽이었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 기대되지 않으세요? 오늘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다수 계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증시가 다소 좀 미지근해가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상당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중일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증시가 가장 좋았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보시죠. 일본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 0.6% 정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니케이 종가 체크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59%의 하락이고요. 33,388.03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일본 증시가 부진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장중에 30년 내 최고치가 다시 나왔습니다. 오전장에서 플러스권 내에서의 흐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고점 30년 내 최고치 33,860선 1990년대 이후에 최고치 다시 한번 터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 일본 증시에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엔달러 환율인데 이에 따라서 쭉쭉 뻗어나가던 수출주들이 약간의 차익 매물 받으면서 장중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이렇게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오늘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불리는 LPR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동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서는 이 부양과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해종합지수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은 0.41% 오름세 나타내면서 3,066.8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마이너스권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는데요. 오후장 상승 전환하고 현재 수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심천 쪽 0.36% 제한적인 상승세 띄면서 만선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율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장중 한때는 1,300원 선 부근까지 다시 좀 오르는 거 아니야 싶으셨을 거예요. 장 초반 9시 구간대는 분위기 그랬는데 이후에 증시도 위쪽으로 가닥을 잡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 뚜렷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장중의 밴드가 1,286원에서 1,299원 정도에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원달러 환율 종가 체크하겠습니다. 5원 30전의 하락입니다. 1291원 60전에 거래 마치면서 1280원대 진입도 가까이 다가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한 주의 시작이 다소 가뿐했습니다. 대형주들, 그 가운데서도 역시 2차전지 대표주들의 강세가 뚜렷했고 그 덕분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해주는 양상,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코스피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 먼저 보실 텐데요. 하루 만에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전장 대비 0.86% 올리는 모습이고요. 포인트로 봤을 때도 21포인트를 올렸죠. 오늘장 종가는 2,500선에 아쉽게도 못 미쳤습니다. 2,491.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의 움직임 분봉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의 흐름이 오늘 그림이 아주 좀 심플하죠.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시 20분쯤에 2,499포인트, 그러니까 2,500선 직전까지 갔는데 아쉽게도 그 지점이 고점이 됐고요. 그대로 약간 밀리는 수준에서 바로 장 마치나 싶었는데 동시효과 구간지나면서 조금 더 밀렸죠. 2,491포인트가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과 반대로 기관이 좀 뚜렷하게 사들였고요. 장 초반에 팔던 외국인 매수 우위로 돌리면서 결국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 기관에서는 4,3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죠.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기관이 조금 매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은 반대로 조금 더 사들였는데요. 1,0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장을 마치게 됐고, 이런 가운데 개인은 뚜렷하게 홀로 파는 모습이었죠. 개인에서는 5,3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상승 업종이 확실히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이 이 기계 업종이죠. 홀로 2% 넘게 상승입니다. 로봇 대장인 두산 로보틱스가 급등세, 나흘째 강세였고요. 자, 그리고 풍력 대장인 CS 윈드도 급등세를 보인 점이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2.37% 강세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철강 금속, 그리고 화학 업종이 좋았죠. 아무래도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의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속한 철강 금속 업종 1.5%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화학에서는 역시 2차전지의 강세, 그리고 또 국제유가의 강세 영향, 이런 관련주들의 급등으로 화학업종도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1.18% 상승이었고요. 제조가 1%대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내려간 업종이 정말 손에 꼽았습니다. 낙폭도 크지 않은 흐름이었는데요. 가장 약했던 쪽이 전거래일과 거의 같죠. 이 섬유의복과 의료정밀, 이런 정도였습니다. 섬유의복이 0.7% 밀렸고요. 의료정밀이 0.5%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증권과 음식료품 업종, 종이, 목재도 내리긴 했는데 낙폭은 아주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2차전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급등세와 함께, 그리고 또 내년도에 뚜렷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분석까지. 그래서 오늘 2차전지 분위기가 단연 좋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까지 이쪽에서는 2%대 안팎의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일단 2.78% 뚜렷하게 올려줬죠. 종가는 44만 4천 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2% 가까운 상승, 47만 2천 원에서 오늘장 종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LG화학까지 확인해 보시면요. LG화학이 1.96% 올렸습니다. 49만 3,500원에서 장을 마쳤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삼성 SDI와 포스코 퓨처엠, 이쪽에서는 상승 탄력이 확실히 더 강했죠. SDI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내용의 이 리포트도 나왔고요. 그리고 퓨처엠은 되게 변동폭이 더 크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삼성 SDI가 3.72% 올리면서 46만 원 위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5% 넘게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앞자리 3자리로 바뀌었죠. 30만 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로 가보실 텐데 반도체도 무난하게 상승권의 움직임 가져갔습니다. 삼성전자는 7만 3천 원 부근에서 소폭 상승권의 움직임 보였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3만 원대 다시 올려놨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강보험 마감됐죠. 0.28% 올렸습니다. 7만 2,700원에 장을 마쳤고, 아래쪽에 SK하이닉스 1%대 강세 흐름이었습니다. 종가는 13만 1,400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난주 상당히 좋았던 자동차. 오늘은 큰 폭은 아니지만 살짝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쪽에서 이 대표이사의 압수수색 소식 관련해서 노이즈가 약간 좀 있었죠.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부터 보시면요. 0.4% 약세 마감됐습니다. 18만 3,600원의 작을 마쳤고요. 아래쪽에 기아, 이쪽은 낙폭이 조금 더 컸죠. 0.94% 내리면서 8만 4,400원의 작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국제 유가 관련한 종목들 모아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향 추세를 그려갔던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했다는 소식에 정유주와 조선주들은 상승했고요. 그리고 항공주들은 부담을 안았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정유주들 종가 보실 텐데요. 특히 극동유와의 움직임이 단연 좋았습니다. 전장 대비 무려 12%의 급등세로 장을 마치게 됐죠. 종가는 4,800원대의 장을 마쳤고요. 이 밖에 한국석유 거의 4% 가까이 올리면서 11,32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S오일도 2%대 올리면서 69,300원, 7만원 부근까지 도달했고요. 그리고 흥구석유도 4% 올리면서 8,700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로 가보시면 국내 조선업계가 일단 작년보다 수주량은 확연히 둔화가 됐지만 선가 상승을 배경으로 해서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주들의 강세 뚜렷하게 확인됐죠. 이런 건데 역시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 하나 보였습니다. 한화오션이었죠. 한화오션은 12% 수직 상승하면서 27,450원의 상승 마감이 됐고요. 이 밖에 삼성중공업이 4% 넘게 올렸습니다. 7,700원대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과 HD 한국조선해양 이쪽 나란히 2%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부담, 항공주들은 약세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최근 좋았던 LCC 쪽 주가가 일제히 좀 내려왔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TA 항공이 3%대 약세였고요. 그리고 이 밖에 에어부산과 제주항공 2%대 나란히 내려오는 흐름 확인이 됐고, 진에어 같은 종목도 2% 가까이 내려가면서 12,38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게임주와 메타버스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긴 참 오랫동안 고생했던 종목들이죠. 2년 전에 메타버스와 P2E 돈 버는 게임 관련해서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때 큰 활약을 했다가 정말 오랫동안 쉬어왔던 쪽이죠. 먼저 일단 게임주들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 행사인 G스타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고요. 자, 거기에다가 화제를 모았던 롤드컵에서 한국팀이 우승을 했고, 때마침 일단은 바닥권에서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돌아나가는 게임주들의 주가 흐름과 맞물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장 게임주의 대형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게임주 대표 종목들이죠. 크래프톤이 5%대 크게 올렸습니다. 20만 3천원까지 올려놓는 흐름 확인이 됐고, NC소프트도 4% 가까이 올려놨죠. 25만 3,500원에 종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넷마블도 4% 넘게 올리면서 정확히 5만원에서 종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게임주 대표주들이 살아나니까 이전에 함께 갔던 메타버스, 이쪽도 요새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장 정치 테마로 부각됐던 핑거라든지 아니면은 증권가의 호평이 나왔던 선익시스템, 이런 몇몇 종목들의 호재와 함께 이 메타버스 일제히 주가 강세가 나왔죠. 관련주 종가 보겠습니다. 먼저 강했던 종목이 엔텔스 같은 종목은 17% 크게 올리면서 5,69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그리고 다보링크 또한 마찬가지로 16% 이렇게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핑거 같은 종목도 장중에는 사실 거의 20% 가까이 솟구쳤다가 윗골이 좀 달았죠. 그래도 9% 올리면서 13,600원대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선익시스템과 알체라, 덱스터 역시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종목들이죠. 7% 안팎의 상승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전장 대비 1.75%를 올렸습니다. 종가상으로 포인트로 14포인트를 올렸고 813.0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가파르게 올려서 800선 회복하고요. 바로 810선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때가 10시쯤이었고요. 이후로는 1시쯤까지는 쭉 횡보 양상 보였죠. 그리고 한 차례 더 올렸습니다. 2시 15분에는 815포인트 고점 찍었고요. 역시 고점 찍고 나서 약간은 상승폭을 줄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사들였는데요. 특히 이쪽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1,7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 기관도 5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였죠. 이런 가운데 역시 개인만이 홀로 팔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1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2차전지부터 보시면요. 일단 오늘은 2차전지 내에서도 약간 흐름이 좀 나뉘었던 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유독 강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확실히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19가 터져주니까 그룹주들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에코프로 BM이 5.46% 올리면서 25만 1,000원에서 장을 마쳤고 에코프로가 특히 더 강했죠. 7% 넘게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종가는 72만 8,000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밖에 포스코 DX와 LNF 여기는 소폭 상승권의 흐름이 장중에 확인됐습니다. 종가상으로 그런데 포스코 DX는 상승 탄력을 다 반납했고요. 보합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LNF 1.3% 올리면서 15만 1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로 가보시면요. 셀트리온 형제들이 상승이죠. 특히 요새는 제약이 좋습니다. 무려 6거래일째 하락이 나오질 않습니다. 종가 셀트리온 제약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 제약은 전장 대비 3% 올리면서 84,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알테오젠이 급등 뒤에 사흘 연속해서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알테오젠 종가 보시면 1.8% 약세였습니다. 67,9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런 가운데 엔터주들 앨범 판매량의 역성장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죠. 이런 분석과 함께 강세를 보이던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종가 보겠습니다. JYP 엔터는 종가상으로 2.3% 올리면서 92,4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밖에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역시 요즘 리노공업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죠. 이쪽 뚜렷하게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78% 올리면서 16만 7,500원에 장 마쳤고 그리고 리노공업 역시 3% 가까이 뚜렷한 강세였죠. 17만 8,8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정치 테마로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장에서 오늘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년 4월 총선 출마 시나리오가 최근 들어서는 부쩍 구체화돼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위 한동훈 관련주가 급등을 하게 됐는데, 이사가 한 장관의 동문이라는 DTN CRO, 그리고 이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DTNC, 장중에 나란히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DTNC는 종가까지도 결국 상한가 유지를 했고요. 5,0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 DTNCR로는 오후장에서 기세가 다소 좀 꺾였죠. 그래도 13% 크게 올렸습니다. 6,69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부방도 마찬가지로 인맥 관련주로 부상이 됐습니다.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상한가 주고 못 미치게 끝났네요. 27% 올렸습니다. 3,8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 이 밖에 오파스넷과 노을, 장중에는 10% 가까이 올리다가 윗골을 좀 달면서 장을 마치게 됐죠. 그리고 이 밖에 태양금속과 첼시스도 음봉 기록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아주 큰 폭의 상승까지는 나오진 않았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이와 함께 한 장관의 주요 정책 사안인 이민정 설립, 그리고 또 외국인 인재 포용, 이렇게 일자리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소위 일자리 관련주들 급등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픈널과 원티드랩 이 두 종목은 나란히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결국 상한가에서 그대로 장 마쳤습니다. 오픈널은 8,000원 위에서 원티드랩은 11,000원대 위에서 장을 마쳤고요. 대성창투 같은 종목도 6%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수소 관련주들 보시죠. 에이펙 참석차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방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시다 후비오 일본 총리와 함께 양국 간의 수소 분야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오랜만에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두산 퓨얼셀과 일진 하이솔루스 거래소에서 대표 종목들 이렇게 뚜렷한 강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코스닥에서 에스코넥이 10% 가까이 올렸고 그리고 비라텍과 범한 퓨얼셀 나란히 4% 안팎의 상승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